안녕하세요. 9월 10일 일변수 미적분 기본 스터디. 오늘이 이제 노트를 나가는 첫 시간이고요.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노트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네, 노트가 잘 네, 공유가 됐죠? 그러면, 사실 저는 보려고 조금 살짝만 보려고 한 시간 전에 앉아 있다가, 여기 그 사인, 코사인 정의와 기본 성질에서, 음, 그, 이 부분? 어, 이거 왜 이런지 좀 찾아보다가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 어, 그러면 좀 보고 오신 분들도 있고, 안 보고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음, 보고 오신 분들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좀 거기서 이야기를 시작하던가, 아니면 뭐 시작점이 잡히지 않으면 처음부터 같이 보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오신 분들이 감상도 좋고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내용도 좋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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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 보긴 봤는데, 음, 어, 뭔가 아직 정리된 거는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음, 음, 여기서 나왔던 내용 중에 이 대표적 극한 막 나오는 음, 것들이 음, 왜 저렇게 되나에 대해서 어떤 거는 약간 직관적으로만 봤을 때 요 앞에 것 두 개는 직관적으로는 뭔가 그럴 것 같다 생각이 음, 들었는데, 음, 뒤에 거 요 두 가지는 음, 왜 저렇게 되지? 라는 생각이 조금 저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비슷한 게 이제 밑에 요 사인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게, 음, 왼쪽 거 사인 X, X분의 사인 X는 그나마 직관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렇게 음,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들었는데, 음. 뒤에 거는 아예 왜 저렇게 될까? 약간 감이 안 왔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음, X를 갖고 해야 돼요. 음, 저는 극한이라는 것이 음, 그 무한대와 무한소 중에서 어떤 걸 가리키는 단어일지 음,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퀘스천. 그러면 그 질문은 저희가 기억하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얘기해 보기로 합시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극한의 정의가 계속 그, 그 수열의 극한하고 그 함수의 극한 이런 게 계속 음,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처음에 그 y의 값을 오차를 주면 오차 범위를 음, 잡더라도 그 뒤에 순번에 더 가까이 가게 된다라는 음, 거가 항상 볼 때는 아는데 나중에 가면 까먹게 음, 돼갖고 요런 게 요게 조금 그랬고 나머지들은 극한을 구할 때 이제 하는 것들이 이 극한을 지금 되게 기본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었던 그 극한들도 구할 때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다가 미분을 테일러 정리인가 그런 음, 거랑 뭐 다른 내용을 또 써야 이 극한들이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웠다. 음. 예, 예, 기본이라고 했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보는데. 예, 그랬습니다. 음, 저도 뭐 비슷하다면 비슷한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오차범위 시그마를 잡더라도 일정한 순번 n 이후의 항들은 모두 L과의 거리가 시그마보다 작게 된다는 이게 뭐 시그마 델타 논법이니 뭐니 하는 북한의 엄밀한 정의라는 건 들어서 알고 있고 스스로 이해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또 이제 이거 이렇게 쓰니까 또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왜 오차 범위? 이게 왜 오차 범위지? 예, 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근데 네, 결국에는 아무리 작은 범위를 잡더라도 일정한 특정한 순번 그러니까 저 머나먼 순번 어딘가 n 이후의 항들은 모조리 다 그것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내가 이걸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표정 극한에서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나머지들은 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갔는데 왜 1 플러스 n분의 x가 n승은 2x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챗GPT한테 물어보고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도 이거는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는 사실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역시 정확히 왜 저렇게 가지에 대해서는 네, 역시 GPT를 물어보는 중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저도 오차범위라는 단어가 좀 불편한데, 오차범위라는 것은 수직선상에서 어떤 정적인 점과 다른 정적인 점, 음, 둘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 걸로 제가 일반인 수준에서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음,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수렴한다는 것이 음, 뭔가 약간 점점 다가가는 약간 상태인 건지, 아니면 명확하게 펜으로 이 점을 찍을 수 있는 음, 명확하게 포인트 되는 지점이 있는 건지, 그게 모호해서 음. 오차범위라는 단어가 불편합니다. 네. 저는 좋습니다. 느끼기에 그냥 오차범위 엡실론이죠, 이게. 엡실론, 0보다 큰 엡실론을 잡더라도, 그러니까 음, 그건 내가 잡을 수 있는 범위라고 음, 느꼈거든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엡실론을 뭐 1로 잡을 수도 음, 있고 0.5로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다 바뀌는 걸로 근데 그렇게 그 이해가 엡실론이라는 되네요. 게 그러니까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것들이 성립한다라고 이해했는데 어쨌든 지금 파라미터 엡실론이 있지만 정확한 값을 딱 예시로서 들었을 경우에 대해서를 말했습니다. 그냥 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냥 그대로 읽고 있는데요. 네. 음, 오차 범위 0보다 큰 오차 범위 엡실론이다 그랬으니까 범위인 것 같아요. 점이 아니라. 음, 그러니까 어떤 간격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FN에 어, 음, FAN이 되겠죠. Y축을 음, 이야기하니까. 그거하고 L하고 그 거리, 그걸 엡실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잡으면 X축에서도 일정한 순번 N번 이후의 항들은 음, 뭐그 정도까지 음.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음, 또 나중에 하실 말씀? 네. 문제에서 예시를 보면 조금 이 네. 정의를 따져볼 수 있어요.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혹시 다들 말씀하셨나요? 다른 음, 분들 없으시면, 다른 분들 있으시면 먼저 다른 분들 음. 듣고 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3초 기다리겠습니다. 1, 2, 3. 이정규 선생님 말씀하시죠. 좋습니다. 네. 아까 김동욱 선생님께서 이 수열 극한 정의 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니까,
저도 약간 요거가 조금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음, 뭔가 수렴한다라는 거를 뭔가 직관적으로는 뭐 가까이 가겠거니 그렇게 할 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라는 게 조금 저는 좀 신기했어요. 음,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거를 꼭 이렇게 정리를 안 해도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수렴한다는 거가 이제 표현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좀, 그게 조금, 어, 뭔가 좀 재밌었고요. 근데 음, 제가 요거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이해한 바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L이라는 어떤 수직선상에서의 그런, 값이 있다고 할 때, AN이라는 거가 처음에는 A1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고 임의로 그냥 가정을 하면 음, A2가 뭐 요 정도쯤에 오고 음, 쭉쭉쭉 가서 이렇게 쭉 이제 어디론가 갈 텐데 L 쪽으로 만약에 간다고 할 때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간다고 할 때 처음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엡실론이라는 거를 오차 범위로 잡는 거잖아요. 근데 음, 엡실론이라는 거의 의미를 저는 여기서 오차 범위라는 말을 빼고 생각을 해도 뭐 크게 무방할 것 같거든요. 뭔가 음, 오차라고도 뭐 이해가 당연히 되지만 그냥 임의의 양수인 거죠. 음, 예. 예, 근데 임의의 양수인데 그거를 어떻게 몇으로 잡을 거냐 했을 때 최대한 한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선으로 가장 작은 양수를 한번 잡아 본다고 했을 때 음, 뭐 그거가 뭐 예를 들면 실제로 엡실론을 잡아버리면 0.000000000이 한 이렇게 있는 그 다음에 1 이렇게 잡잖아요. 음, 엄청나게 작은 수를 잡는데 그거를 아무리 작은 거를 잡더라도 결국에는 L과 여기가 L 마이너스 엡실론이라고 하고 여기가 L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 너가 아무리 작은 엡실론을 잡더라도 이 AN이라는 수열은 L의 그거보다 더 가까이 요 위치에 갈 수가 있어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한 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엡실론을 하나 잡는다는 행위가 고정을 시킨다는 의미니까 음, 어, 엡실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수,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로 잡더라도 그거보다 더 가까이 L에 가까이 갈 수가 있다. 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음, 그 방식 자체가 저는 수학에서 이런 걸 생각을 해내서 정의를 하는구나가 조금 재밌었던 것 음,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동주 선생님이 좀 저보다 좀 아는 것 같으니까 잘 설명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 엡실론이 그 특정한 하나의 수인 거지. 그러니까 실수잖아요. 음. 실수, 네, 실수. 그러면 무한소는 아닌 거죠. 근데 그 무한소라는 거를 제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그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실수의 완비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조밀한 약간 그런 거랑 연관된 조밀하다 그런 시- 표현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유리수의 조밀성과 그 실수의 완비성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저도 이게 완비성과 연관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수를 엄밀하게 다루려면 결국에 무한을 다뤄야 되고, 그때 얼마나 촘촘하게 있냐에 대해서 다룰 때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아까 이해하고 있고, 아까 엡실론 델타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히 그거는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반인 수준에서 자연어로 표현을 하자면, 제가 제 뇌피셜로 이해를 하자면, 무한소가 무한히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좀 얼버 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적분학에서 그런 기술의 완비성이나 뭐 그런 걸 배우는 건가요?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일단 해석학에서 뭐 배운다고 하는데 좀 해석학이 뭔지는 모르겠고, 지금 이 미적분 일반수 기본 시간에 그런 걸 배우는
근데 스터디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각 음, 그 할 때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대충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즉 저도 이해를 하고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그 무한소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말할 때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엄청나게 작은 양이라는 식으로 어떤 양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현대에도 그런 식으로 무한소를 전개하는 뭐 비표준적인 해석학이 있긴 하지만 현대적인 해석학에서는 이 그냥 단순히 극한값이 방금 나온 이 정의로 0이 되는 함수일 뿐이에요. 함수 혹은 수열일 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값이 아니에요. 그냥 즉 무한소다 이퀄 극한값이 0이다예요. 그러니까 무한소라는 개념 자체를 사실은 추방해버린 셈이죠. 지금, 그렇지. 음, 이 얘기를 지금 이 부분은, 어,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 하셨는데 저희가, 이 노트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실까요? 저 그리고 네. 논해로 하나 음, 따져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그 맨 밑에 개념 설명 추열의 극한에서 화살표하고 함수의 극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네, 추열도 함수인가요? 음. 뭐, 유한 수열은 다르고, 뭐, 무한 수열은 다르고, 뭐, 그런 건가요? 저는 잘 아니죠? 어떻게 그러니까,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수열도 함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함수의 관점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정확히 수열도 뭔지 잘 함수냐라고 했을 때, yes 때는 or no. 그건 답은 되게 단순하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함수라는 건 어쨌든 정의역과 치역과 공역이 정의가 돼야 되는 건데 추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수열의 함수도 변환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수열 자체가 함수는 아니죠. 어, 하지만 음, 네, 네, 말씀하시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수열에 대해서는 정의를 받지만 함수에 대해서는 안 받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싶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요것만, 네, 함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 없죠, 정의상. 네. 그래서 그냥 그거를 베이스로 그냥 깔고 아마 얘기가 전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답은 모르고 그냥 방금 윤진혜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아까 그 김동욱 선생님 말씀처럼 함수란 건 결국에 정의역과 공역, 치역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함수가 유니크니스랑 그런 뭐였죠? 그 하나씩 꼭 가야 되는 거 그런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걸 지키는 거를 만약에 그냥 여기 그냥 정의역 하나 두고 1, 2, 3, 4 해서 자연수 쭈루룩 나열하고 여기 치역에다가 공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A1, A2, A3에서 쭉 나간다고 하고 다 그냥 1대1 매칭을 시켜버리면 함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치 있는 관점인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은 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저도 가치 이 있는지까지는 루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서 사실 이제 좀 전체적으로 제가 흥미롭다고 여겼던 게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극한을 배웠는데 여기서도 그렇고 수열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별로 의식을 안 했는데 왜 이 두 가지가 있을까? 그리고 수열은 기본적으로 이걸 이산적이라고 하나요? 그 수들이 항들이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어 하나, 둘,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런 식으로 이산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함수는 연속적으로 수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리고 극한에서 실제로 수열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을 조금 이렇게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 근데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거, 이제 고등 교과 과정에서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약간 수열의 극한을 하는 이유가 뭔가 있지 않을까? 그게 나중에는 수열의 극한, 이렇게 이산적인 어떤 분포와 함수의 극한에서 다루는 것과 언젠가 만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부를 하고 한 번 더 보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재밌게 봤던 거는, 마음대로 가까워진다. 이 말이 사실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말인데, 마음대로라는 말이, 어, 그, 이 정도로 써놨는데, 이게 좀, 이 단어 자체가 좀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까워지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또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문장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음, 어쨌든 수학이라는 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머릿속에서 준비하는 논리이다 음, 보니까 마음대로 가까워진다는 게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틀린 음. 말은 아닌 것 같은 그리고 또 TMI인 저는 것 같은. 음, 네. 이제 중학교 아이들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문장이 나오면 꼭 안 보고 외우게 시켜보거든요. 그 한 구씩 읽어봐. 은근히 이 말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곤 아니더라도 이 내용이 전달되도록 쭉 자기 말로 말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수학에서 말하는 것들이.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해보기에는 좀 민망한 일이고. 근데 그런 걸 해보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자기 말로 자기 언어로 비슷하게 말할 수 있냐. 그걸 해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내용이 좀 뭐라고 해야 델리케이트, 섬세하게 표현이 되었는데, 극한을 이렇게 표현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L, n의 값이 커지면 an이 l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an이 l이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말해야만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 이 노트가 끝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공부를 하기 전과 한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음 얘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트를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저는 이, 이 부분에서 좀, 막 여기 이것도 뭐 무슨 백악 공식 그런 걸 알아야 된다고 해서 막 보고 있었는데, 뭐 요 내용만 오늘 보고, 실제로 요 사인, 코사인과 관련된 문제들은 좀 한참 뒤에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만 읽어보고 예제를 몇 개 풀어봐도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날 것 같습니다. 그, 음, 그럼 요 기본 성질에서 그 구체적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어, 궁금했습니다. 혹시 좀 뭔가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요 x는 뭐지? n이라는 거는 몇 번째라는 항을 의미하는 건데 X가 뭘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음, 저희 그 완초수 때 그 복리 그거랑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약간 느낌 오, 비슷하지 않나요? 오일러 그거야? 복리. 오일러? 네, 어, 그, 세 번째 요거 오일러 수 요거 자연상수로 나온 맞아요. 거가 자연상수. 그때 나왔었던 거랑 이제 동의를 해 보입니다. 그 복리 개념이랑. 네. 여기서 X는 어떤 수든 가능한 거 아닐까요? 실수라면. 음, 음.
그럼 x가 어떤 수가 되더라도 이게 아, 다 이거랑 같아지나요? 근데 아, 여기다 허수는, x가 있으니까. 허수는 안 되는 거겠죠? 음, 상식적으로 여기서 R이라는 것이 음, 허수가 아니라 실수라고 생각하면 납득이 되는데, 음. 허수를 따질 수 있는 건지, 따져야 하는 건지, 뭐 그런 걸 모르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먼저 풀면서 네. 요거와 관련된 것이 나올 때 뭐 찾아보던가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단조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저 찾아봤습니다.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저도 궁금했습니다. 맞죠? 잠깐만요. 이게, 혹시 단조롭다. 이 음악 가락이 정말 단조롭네. 할 때 그런 뜻인가요? 제가 GPT에서 찾아봤는데 제 GPT가 잠시만요.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약간 흐린 것 같기도 보입니다. 한데. 어, 그래서 여기 네. 이렇게 나오고 계속 있고, 음, 약간 정말 단순한 예시로는 음, 정비례하는 1차 함수가 있겠죠. 그건 단조 증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값이 증가할수록 y값이 증가하는. 정비례는 근데 항이 뒤로 갈수록 작은 수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음수. 그러니까 제가 음, 말한 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어, 그, 그 y는 mx라고 했을 때 m 값이 양수라고 했어요. 음, 제가 이야기하는,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고, 네. 올라가면 계속 쭉 올라가는 거고, 음, 내려가면 계속 쭉 내려가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음, 않고, 음, 그게 계속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 그런 뜻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 상향한다. 라는 음. 거죠. 예, 그러니까 네. FX1은, 예, 말씀하세요. 아니, 저 똑같은 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증가한다, 계속 감소한다 네. 라고 봐도 다르지 않대. 어떻게 되는 그러면 건데? 올라간다. 그러면 예, 그 평지는 전혀 없는 거죠. 평지라는 구간은. 근데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비연밀이라는 게 하다가 있네요. 예, 비연밀. 예, 이야기는 비연밀한 경우는 평지가 있는 거죠. 같아질 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예, 네. 잘 그랬습니까? 확실히 단조롭긴 하네요. 계속 올라가는 게 단조라는 의미가 그 단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위로 억제라는 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래 질문이 있죠? 위로 억제되는 게 뭐니? 한번 보시죠. 아, 여기 있네. 음, 영원히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극한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어떤 참으로 계속 가까이는 가지만 그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면 이 그게 일반론 바운디다. 말고 예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의 GPT가 수열의 예시를 하나 들어주긴 했습니다. 음, 그렇네. 예, 예. 여기 보면 이건 일은 절대 못 넘는다. 계속 증가는 하지만 일은 절대 못 넘는다. 그게 바운디드 어버브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것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항상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바운디드 그 경계가 상한선이 이 수열의 최대값이 아니어도 된다는 전제가 지금 나와 있네요. 음, 또 그 아까 질문이 그러니까 어떤 그 거였죠? 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운드 이 경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상한선이 네. 최대값은 아니어도 된다고 지금 GPT 주장으로는 명시되어 있잖아요. 아, 최대값은 아닐 수 있음. 아, 네네네.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이걸 왜냐하면 가지고 지금 GPT의 수열 예시를 보시면 단조 증가하지만 1을 절대 넘지 못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에서 바운디드 어버브 인 셈인데 근데 사실 2에서 바운디드 어버브라고 해도 맞는 말이잖아요. 3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1000만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네, 어쨌든 1000만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건 너무 확실하니까요. 근데 1 이상을 넘지 네. 못하는 이상. 방금 그 김동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번에 고민하면서 그 문제 뭐죠? 아까 그 미리 나눠주신 그 문제집의 정의 보면서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대체 수열이 뭘까 막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걸 보니까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거구나 싶은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뭔가 어떤 방향으로는 좀 고정되게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어떤, 사인 x가 0에 수렴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0에 수렴하면, 만약에 이제 더 큰 양수에서 0으로 이렇게 점차 줄어드는 수열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한선을 마이너스 1로 봐도 되고, 마이너스 2로 봐도 되고, 그런 거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냐면 그게 이제 아래로 억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여기 표현에 따르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뭔가, 제일 위쪽에 있는 거, 제일 그 멈추는 지점, 그러니까 바운디드 어버브 중에서 제일 큰 수를 찾으려는 게 결국엔 수렴한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기 표현이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몰랐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 그, 억제된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만약에 일로 수렴을 할 때 네. 좀 요동을 친다든가 이제 위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스프링 같이 이렇게 튕기는 형태가 있다고 하면 아, 네네. 이게 그 위로 억제돼 있다 그러면은 뭐 1.5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지만 어쨌거나 일로 수렴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네. 그게 억제랑 음, 증가 그러니까 단조 증가랑은 좀 다른 말이긴 하지만 음, 그 극한값을 다 하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 그 두 그러네요. 개가 서로 완전 다른 얘기인 거죠. 하나는 음, 이렇게 억제돼 있는 값이 하나 있는 거고 그게 극한값으로 가는 거는 또 다른 얘기고 뭐 아, 그, 그런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그런 생각이 제가 두 분의 얘기를 유심히 들어보니까 이동주 선생님이 직관을 말씀하셨고 이경민 선생님이 그 직관의 발레를 제시한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나요? 발레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그 발레라기보다는 이게 두 개 개념이 서로 두 개가 다르다. 극한값하고 억제돼 있다는 거는 서로 개념 자체가 서로 다른 거고 따로따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아, 그게 예,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만약 단조 발레보다는. 증가라고 네, 한다면은 그게 네. 위로 억제가 돼 있는 값이 이제 극한값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단조 증가가 아니고 이게 서로 약간 수렴하는 형태라고 하면은 그 위로 억제라는 개념은 그냥 위에 있는 그냥 실링인 거고 그 음. 극한값을 구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 개념 그 자체가 다 다른 거죠. 예. 실링을 뚫고 삐져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실링을 정해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지금, 음, 바운디드 어버브가 되는 지금 거고, 위로 이제, 억대가 되는 거고, 예. 단조 증가하는 경우에, 이제 실링이 있는 경우에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고, 단조 감소는 아래로 억제되는 경우에 극한값이 존재하고,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가 아닌 전혀 다른, 방금, 이경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진동하는 경우에도
뭐 그런 거는 위로 억제나 아래로 억제가 되지 않더라도 극한값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리고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할 때 극한값을 찾는 것은 아까 이동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 아이디어로를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음, 혹시 그러면은 네. 극한값이 존재한다랑 음, 수렴한다랑 같은 말인가요? 저는 같은 그렇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렴하면 극한값이 존재할 수밖에 음, 없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아까 제가 알기로 아까 이동준 선생님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단조 증가 플러스 위로 억제면은 반드시 수렴하는 건 맞는데 음, 그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지금 1이 아니라 천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동주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 개념이 이 수렴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집니다. 즉 위로 6개인 것 중에 제일 작은 값, 뭐 음.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고 했던 거, 뭐 어쨌든 똑같은 소리예요. 그 위로 이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수렴하는 값이 되고 이 그 아까의 수열 예시에서는 1이 되는 거죠. 그럼 제일 작은 값이 정수가 아니라 어쨌든 실수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허수인 경우도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저는 모르겠고요. 음. 그래서 되나? 안 될 것도 뭐 그건 네, 제 뭐 아는 법. 정의하기 나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네요. 네. 저도 근데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걸로는 허수 같은 경우에는 대소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큰 수와 아, 작은 진짜요? 수를 구별할 수 없는 걸로 뭐 그것과 다른 근데 이야기가 있나요? 대소관계라는 거는 더하기와 빼기를 연산을 전제로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호수 음, 간에도 더할 수 있고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소관계를 따질 수 있다고 일반인 수준에서는 생각하는데 허수가 근데 대소 관계를 따질 수 있다는 점이 사실 되게 중요해갖고 전 또 학원에서 가르치니까 사실 저희가 새로운 수를 배울 때마다 교과 과정에서는 꼭 대소 관계를 묻는 그 파트가 포함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복소수를 배운 이후로는 대소관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실수는 수직선에 나타날 수 있어서 오른쪽이 큰 수, 왼쪽이 작은 수로 되는 거고 대소관계가 있는데 복소수로 나가면 이 대소관계를 어, 그, 대소관계가 없다. 큰라는 게 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 아, 저는 현대 수학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관점이 네.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스- 그럼 여기까지 스- 얘기하고 다시 노트로 갈까요? 네. 음, 그러면 다시. 노트로 그냥 돌아왔군요. 그러면 재밌게 예제를 봅시다.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예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조금 풀어보셨나요? 음, 음, 그러면 조금 저희가 이제, 바로 막, 어, 하나씩 보면서, 저는 모르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나씩 좀 풀어주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예, 나서셔서 좀, 음. A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E일 것 같고요. A, 예, 풀어주셔야 합니다. 왜, 풀어야 된다고요? 아니, 말로 설명해도 됐지,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답만 얘기하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어, 아, 예, 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답만 그냥 얘기하고, 답에 대해서 제 어느 정도 왜 나오는지 모두가 동의가 있으면 답만 얘기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옛날에 제가 네, 처음에 미적분 공부했을 때 가장 큰 차수로 이렇게 다 나눠주면 된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어,
그죠? 여기도 n으로 나누고 다 n으로 나누면 음, 이게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2가 남고 여기는 n분의 5니까 근데 음, n이 무한대로 갔으니까 n이 무한히 커지니까 이게 0이 될 거고 3도 이걸 n으로 나누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것도 0이 될 거고 음. 그러면 2분의 4가 남고 그걸 나누면 2이지 않나 그런 맞나요? 옛날 저 공부를 안 하고 들어와가지고 다음 주부터 해오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저는 네. 이제 저도 이거 보고 한번 풀려고 시도해봤는데 기억이 음,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뭐 저도 했던 게 거의 똑같은데 음, 비슷한데 했던 거는 저는 4n이 이 배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요렇게 한 다음에 결국 어, 2n 플러스 5가 두 개가 되는 음, 2n 음, 플러스 어, 5가 음, 되니까 요렇게 하면 음, 몇이죠? 2 플러스 2 마이너스 2n 플러스 5분의 음. 13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거는 아까 방금 해주신 n으로 나누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불명확하고 이게 맞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아까 그게 더 명확한 것 같긴 하네요. 말씀해주신 내용 n으로 나누는 게. 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근데 처음에 아까 근데 말씀하신 예, 게 아까 그, 합해서 더 보니까 될것 같지는. 예, 성질 저는, 중에 네,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뭐 아까 그 성질 중에 보니까 이 극한은 다 덧셈, 뺄셈, 나눗셈 다 잘 된다고 하니까 여기도 그럼 나눠가지고 여기도 리미트 하나 붙여주고 여기도 리미트 음, 하나 붙여주면 이게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0이 되고 이건 2가 남으니까 이것도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그 성질 음, 음. 사칙연산 아, 잘 성질 위에 작동한다. 있었으니까 잠깐 지우지 말고 기다리세요. 예, 아니 어디 봤는데 덧셈, 뺄셈, 곱셈 다 잘 된다. 그렇게 맨, 써놨던 것 아, 같아요. 맨 위에 위에 있었던 있었습니다. 것 네, 같아요. 맨 처음부터. 맨 처음에 네, 맨 지우지 처음에. 예, 말고 1페이지에 기다려주세요. 있는 1페이지에 네, 여기 기본 성질 여기요, 첫 여기요. 번째. 기본 음, 성질 맨 위 겁니다. 음. 예, 이거. 네, 위에 나와 여기 이 부분. 네, 네. 네. 그것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저는 사실 네. 이게 할 때 맞긴 맞는데 조금 그냥 막 나눠도 되나? 이게 막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 이 식을 어차피 아, 방정식이라 한 뭐 분모랑 분자랑 나누면 이제 같긴 한데 그냥 무조건 다 나눠갖고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계속 좀 들긴 하더라고요. 하면서 좀 저는 좀 꺼림직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예전에 배웠으니까 그냥 음, 하긴 하거든요. 예, 저렇게 나누면은 방정식이 맞는데 그냥 막 나눠도 되나 막 그런 생각은 좀 그 약간 좀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예. 나눠도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있긴 했어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동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김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사실 기본적으로는 저는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 나눈 거는 이제 리미트를 해결해 준 게 아니고 그냥 아이고 이게 제가 위치가 뭐 몇 가지 과정에서는 사실 저희는 리미트를 건든 건 아니고 식변형만 해준 거라서 네네. 그 음, 김준 선생님 말씀하신 거나 이동주 선생님 말씀하신 거나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리미트를 이게 분배 법칙도 아니고 각각 붙여줘 갖고 앞에 거는 2고 뒤에 건 이게 무한대분의 1이니까 무한대분의 예, 1은 0으로 가니까 0이 된다. 예,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준 건데 그러면 이렇게 리미트를 마치 분배 법칙을 하듯이 따로따로 붙여줘도 되냐? 그런 이제 퀘션이 드는데 교과 과정에서는 둘 다 수렴을 할 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줘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둘 다 수렴을 요것과 요것이 각각 수렴을 한다는 한에서만 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성질을 교과 과정에서 언급해준다는 건 알겠는데, 이유도 언급했어요. 어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이게 은근히 까다로워요. 이게
각각 수렴을 반드시 할 때만 따로따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적용을 해줘도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적용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수렴한다는 것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되나요? 그죠? 교과 과정에서는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간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된다라고 하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약간 네, 뭐 x분의 sin x처럼 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 그 바로 이게 판별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까 위에서 이 부분을 1로 네, 한다라고 위에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걸 왜 1로 하는지는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1로 한다는 걸 확실히 납득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n분의 sin x, n을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로 한다라는 거를 계속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죄송한데 네. 위에는 여기 0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한대가 아니라 위에서는 표준 그거 나올 때는 예. 0으로 가야 합니다. 0으로 갈 때, 네. 어, 그렇네요. 그러네. 그런 것 음, 아, 0이네요. 1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방금? 아, 0이었을 때래요. 제가 잘못 봤어요. 그 C는 그냥 이거는 다른 내용이네요. 예. 아, 그 음, 그래서, 0이었는데 그 무한을 0으로 지금 생각하셨군요. 아, 어, 음, 저도 다른 약간, 얘기군요. 음, 이게 뭐 역수랄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어쨌든 근데 음, 지금 소문자 A 문제에 대해서 음. 제 표현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발산할 때 이 식의 값의 극한을 구하라는 문제. 음. n이 요게,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네. 어, 발산은 그게 아니고, 이제 발산이라는 거는 극한값이 수렴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게 한 값으로 모여지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이라서, 네. 그냥 그냥 심플하게 n이 그냥 무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즉 발산과 수렴은 그 값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른 얘기였습니다. 예, 그 자연으로 간다라는 표현이 조금 모호한 것 같은데 뭐, 이거를 예. 그렇게 이제 뭐, 극한의 그러니까 엄밀한 정의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발산이라는 것 자체가 쓸 때 쓰임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게 발산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 예, 극한 값에 발산은 대해서만 뭐 예, 발산한다, 수렴한다 예, 이렇게 수렴한다, 표현할 수 발산한다, 있는 이렇게 그거를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렇다면 극한 값이라는 것은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 진동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음. 경우는 없을까요? 진동도 발산의 일종. 아, 그런 극한 값은 항상 발산하거나 수렴한다. 맞는 말인가요? 그런가요? 저는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동도 발산으로 치기 때문에. 근데 수렴하는 진동도 있지 않나? 그냥 느낌으로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수렴하는 진동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어퍼 바운드, 로어 수렴한다고 바운드가 하는 것 있어가지고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수렴하는 진동이 있는데, 그거는 수렴한다고. 네, 예. 네, 그렇게. 네. 네네. 그러면 두 번째 거 2번 B 해볼까요? 음, B는 저도 모르는 거라. 어, 하실 줄 아시는 분이. 음. 위에 잠깐 볼게요. 위에 이런 게 있었나? 어, 예, 뭔가 이거랑 비슷한가요? 네. 네, 저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그냥 치환을, 음. 하세요.
음, 어, 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잠깐 위에 좀 어, 잠깐 보고 올게. 네. 아하,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1 플러스 이게 이렇게. 어, 아까가 어, 1 잠깐만요. 플러스 n분의 잠깐만요. x, 잘못 n이 푼 것 같아요. 2의 x 이렇게 2의 된 거였죠. X, 이게 리미트 X는, 예,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였죠. 네. 음. 그럼 여기는 이걸 또, 어, 이거를 치환해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좀 난해한데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n분의 3을 어떤 음, A라고 봤을 때, 그 n을 굳이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를 그냥 한다고 치면, 저 그냥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리미트 1 음, 플러스, 아유, 이렇게 그림, 안 그러지? 그러니까 n분의 3을 그냥 치환해서, 아이고, 음, 죄송해요. 2의 n이라고 하면은, 아유, 씨, 6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이 3분의 n이니까, 이게, 이게 x꼴, 이게, x꼴이 아니라 아, 헷갈리네. a라고 치면은, 1 플러스 n분의 3을 a분의 1이라고 음, 치면, 6에, 이게 a,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글씨를 너무 쓰네. 2의 6승,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풀었거든요. 이게 음,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치환을 하나를 그 음, 2의 1 플러스 n분의 1로 1과 2 그냥 그 꼴을 맞춰서 치환을 음, 했다고 해서 이렇게 풀긴 했거든요. 근데 음. 이게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게 그냥 그렇게 풀었어요. 네. 음, 그러니까 1 플러스 n분의 3의 n이라고만 하면은 그냥 위에 나와 있는 꼴이 음, 되잖아요. 근데 그 경우 2의 x라고 했으니까 x가 여기선 3이니까 2의 3인데 음, 거기에다가 지금 두 배를 그 뭐야 두 배 승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2의 6승. 음, 음, 음.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1 플러스가 될 이유가 없죠. 그 리미트 1 플러스 n분의 3의 n까지가 2의 3승이잖아요. 음. 잠시만 한번 써주실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쓰나요? 그걸 몰라서. 거기, 위에 보면 그 화면 공유 중입니다. 거기를 아, 마우스를 갖다 대면 주석 달기라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게 되는 거고. 아, 되는군요. 음, 그러니까 1 플러스 음, n분의 x의 음, n은 음, 할 때는 음, 2의 x라고 위에서 말을 했잖아요. 음, 근데 사실 저 여전히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아시는 분은 좀 알려 주시고. 근데 이 경우는 사실 x 이퀄 3이고 음, 그래서 얘를 3으로 다 바꾸고 음, 이거 전체를 2를 한 꼴로 볼 수 있으니까 음, 그러면 답은 2의 6이다. 음. 음, 음, 저도 비슷한. 동의합니다. 저는 이렇게 n이 무한대 1 플러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그냥 여기 분모 분자에 곱하기 2 해갖고 그것도 괜찮. 그래서 여기 이것도 모양을 그런 똑같이 것 별로 이렇게 잠깐만요. 맞춰주면 어, 같아요. 음.
네. 2에 6 이렇게. 음. 네. 그런데 리더님 어, 그 생각 어떻게 하신 거죠? 제가 했습니다. 그, 그 제도권 교육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라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거죠? 어, 그냥 제도권 교육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이게 왜 어쨌든 저희가 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지금 저희가 알아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생각나시는 분, 주중에 한번 생각나시는 분은 GPT한테 물어봐서 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좋습니다. 저게, 물어볼게요. 저게 정의 아닌가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유를 알 수 예. 있겠죠. 음,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 C까지 해볼까요? 어, C도 저는 앞에 거를 GPT한테 좀 물어봤었는데 앞에 n이 0으로 갈 때, 근데 이건 n이 무한대로 갈 때라서 제가 한 거랑 좀 C 저는 얘기해 0일 것 봅시다. 같은데, 어, 풀이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C 혹시 저도 0일 것 같습니다. 0일 것 같습니까? 어. 네. 왜냐면 또 내가 쌓인 n은 이렇지 않습니까? 네. 어, 혹시 사인 N이라고 하신 건가요? 네. 네.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리미트를 세 아, 개 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음, 얘도 0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스퀴즈 네. 디어렘인가요? 어, 그렇네. 혹시 그런데 그 크다 작다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음. 이걸로 될 수 있는지 네? 등호 있어요. 이렇게. 등호가 있어야만 수렴할 때 그 좌우 수렴하는 값이랑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게, 음, 그렇진 않을 거네. 그냥 그 큰 값과 작은 값에 껴있는 값이기 때문에 음, 네. 작다라는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값이 서로 왼쪽, 오른쪽이 같다 그러면 그 값은 0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돼.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일반인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값이 지금, 어, 여기서 부등식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무조건 어떤 값은 어떤 값보다 크거나 작다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그 리미트를 취해졌을 때 그 리미트 값이 서로 그 최저값과 최대,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값이 이제 A라고 친다고 하면 그 오른쪽에 있는 값이 또 A라고 친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 있는 값은 무조건 A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n분의 1하고 마이너스 n분 그러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게 명확하고 그리고 이거를 n으로 나누는 것도 명확한데 이게 이제 리미트 값을 줬을 때 또 마찬가지로 요 값이 그러니까 요 값과 요 값 이게 이것보다 작거나 같고 이것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 중간에 있는 값은 요게 된다는 거는 되게 명확하거든요. 아, 근데 예, 요거는 그러니까
원래 식 자체가 이 크고 작음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극한값을 주어졌을 때도 그게 크고 작음은 서로 간에 이게 같게 되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요 지금 요게 작다 저도 알고 있기로는 이게 요 요거를 요 같다라는 값을 뺐을 때 뺐을 때도 이 샌드위치 하는 값은 이게 같다고 치면은 요 값은 똑같은 값이 될 거다라는 건데 저도 여기서는 좀 막히긴 하네요. 이게 작은 값의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A와 A 사이에 이게 A고 이게 A면은 요게 A 값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요게 만약에 요거를 뺐을 때도 성립을 하는지는 전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 왜 그런지는 이게 정확하게는 저도 뭐라고 말 못하겠네요. 저도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땐 감정적으로는 느끼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 화학적으로는 그게 3이라고 하니까, 뭐, 어쨌든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되게 이게 정확히 맞는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약간 다른 예시라서 근데 좌극한 우극한 아시죠? 저는 그거랑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잠시만요. 어,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냥 사실 여기 그리고 이게 1이고 뭐 이게 3이라고 쳤을 때 사실 fx 3이지만 좌극한 우극한 취하면 리미트 fx 리미트는 1이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다면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저도 지금 이상 설명할 방법이 잘 아, 근데 비슷할 여지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저도 납득은 근데 되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네 그냥 좀 이것도 좀 더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음, 제가 저도 기억하기로는 이제 네. 수열의 대소 관계가 세 개가 이렇게 되더라도 이제 AN이 BN이랑 CN의 사이에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BN의 수렴값과 극한값과 CN의 극한값이 같을 수 있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AN의 극한값도 알파일 수밖에 없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그 더 기억한다면, 이 사실은 이 논쟁 약간 계단식으로 음, 생각, 이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사실은 더 따져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그것도 맞아요. 혹시 배우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정말 못해갖고 기억을 전혀 안 나거든요. 저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값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렇게 얘네가 대소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더라도 BN과 CN이 같은 값에 이제 수렴을 하게 되면 AN도 그 값에 간다. 음, 음, 이게 그냥 뭐 같다가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극한값이기 때문에 음, 이게 딱 그게 없다 하더라도 뭐 요 값이 요 값과 요 값이 서로 같다고 하면 같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그, 음, 혹시 이 개념이 수열의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음, 수열의 극한 샌드위치 정리, 합작 정리라고 하네요. 음. 저는 근데 그 증명은 제가 샌드위치 정리를 잘 몰라서 못하지만 뭔가 직관적으로는 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 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n 마이너스 n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수열 an이 있고, 그 다음에 n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음,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리미트를 이렇게 바로 그 세 가지 항에다가 모두 리미트를 이렇게 씌워버리는 게 아직 저는 조금은 껄껄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요 식만 봤을 때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음, 모든 실수, 그러니까 아무런 맥락이 없으면 일단 n을 실수라고 가정을 하면 음, 편할 것 같아서 그중에 여기선 또 자연수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저는 이 식이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식을 쓴다고 생각이 음,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n이 무슨 값이 오더라도 저 부등식이 만족한다는 거네라고 전제를 시작을 하면 음, 만약에 양변에 리미트를 다 걸어가지고 음, 마이너스 n분의 1, 그 다음에 리미트 음, an, 그 음, 다음에 리미트 n분의 1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리미트 마이너스 n분의 1은 0으로 간다는 거, 0으로 수렴한다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합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n분의 1도 0으로 수렴한다는 거에 합의가 되어 있다면, 여기서는 지금 등호가 없는 부등식이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리미트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그 기류법으로 만약에 가정을 하고 가버리면,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그 수렴의 정의에 따르면 음, n이 엄청 커졌을 때 만약에 0이 아닌 어떤 수 예를 들면 0.1로 수렴한다라고 가버리면 그거는 n이 엄청나게 커졌을 때는 이 n분의 1과 마이너스 n분의 1과는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n분의 1과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an이 n분의 1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기겠네라는 게 뭔가 직관적으로 약간 증명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증명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n분의 1은 어느 엄청나게 큰 n이 되면 0에 가까워지는데, an은 n분의 1보다 n분의 1이 가고 있는 0의 방향이 아니라 그거보다 큰 방향으로 0.1에 더 가까워진다? 그러면 음, 어느 순간에는 AN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기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간 그게 모순적인 상황, 애초에 이 참이라고 한 그 음, 부등식, 음, 최초의 부등식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순간 드는데, 네. 이 증명은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그러면은 그 규律법으로 증명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 됐는지 뭐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규律법 뭐 배리법도 완벽한 수학적 논증인 건 알겠어요. 근데 규律법으로 이렇게 증명한 결론이 저한테는 적어도 여전히 찜찜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증명된 거랑 객관적으로 증명한 게 있고 주관적으로 이 찜찜한 게 있는데 이 찜찜한 기분을 그냥 죽이고 객관적인 증명을 약간 믿으면 되는 걸까요? 음, 죽이는 거는 옳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죽이기보다 음, 뭔가 그런 걸 그 뭐죠? 전개해 볼 시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음, 왜냐면 여기서 뭐가 확실히 옳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뭔가 추정에 기반해서 또는 이전에 배웠던 기억에 더듬더듬 하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막 끝내고 더 이상 요거가 참이니까 다른 건 생각할 여지가 없다라고 할 만한 그런 토대가 있나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제 세 변에 이제 리미트를 취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런 상황 엔드 리미트 0 그리고 0이니까 AN도 0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등식의 각 변에 리미트를 씌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동주 선생님.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해주신 걸로 했을 때도 약간 아까 음, 말씀드렸던 거가 조금은 음, 저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이 아닐 때. 음, 근데 이동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AN의 어떤 값이 좀 삐져나가는 거죠. 음, 맞습니다. 네. 음, 네. 그냥 제 느낌으로는 그냥 그 이 부등식 이걸 부등식이라 그러나요? 이 식을 읽는 건 저는 문제가 없는데 이동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발레를 하나 들어야 그 이게 결론이 될 말이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발레를 하나 찾아야 될 음,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래서 방금 그냥 GPT에다가 물어가지고 예시 하나를 음, 들어와라라고 했는데 이걸 뭐 지금 저도 음, 이걸 완전히 이해한 게 아니라서 음, 그냥 다음 시간에 좀 더 음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그냥 그 시각적으로는 어떤 식이 되는지를 지금 채팅창에다 올려놨으니까 혹시 확인해 보시려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x는 코사인 x보다 x분의 사인 x가 크고 그것보다 1이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는데 걔를 갖다가 그려보면은 실제로 이퀄이 성립 안 되는 부등식인데도 1에서 마치 지구대신 쓰듯이 눌러져서 그냥 성립이 이 샌드위치 정리가 성립이 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음, 좋습니다. 네. 저, 음, 그, 저희가 위에 정의에서 음, 0.1 같은 케이스가 없다고 가정을 하지 않았나요? 이게 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러니까 n 항 이후에는 저 엡실론 밖으로 벗어나는 게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았나요? 음, 아, 혹시 요 그랬던 것 중앙에 거 같아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 부분? 예, 예, 아, 네. 그래서 아, 제가 여기 0.15라는 거는 리미트 AN이 예. n이 무한대로 갈 때 음, n이 뭐 0.1로 수렴하는 거를 그냥 예시로 그냥 가져왔던 거거든요. 요런 아, 네네. 예시는 막 가져온 거라서 저도 아, 네네. 아무런 그게 알겠습니다.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스터디를 더 오래 하고 싶다? 그런 의견 있으십니까? D번까지 한번 풀어보죠. 아, 신분 D번까지 있어요. 의견 갑자기 있으시다면 궁금해지네. 하겠습니다. D까지 해봅시다. 음, 다들 지워주시고 본인의 것을 본인이 지울 수 있습니다. 네, 얘를 살짝 올리고 이렇게 D를 어, 뭐라도 조금 아시는 분 있으시나요? 음, 네, 시작해 주시죠. 음,
잠깐 제가 위에 뭐가 언급된 게 있나 한번 보고 올게요.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뭐 있었던 것 같아서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번째 거. 네네. 여기다가 다시, 요렇게, 그게 이거죠. 리미트 1, 이렇게. 아, 제가 오디오가 없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음.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경미 선생님께 써주셨죠. 네네네. 설명 살짝만. 예, 이거는, 제가 한 줄 알고 오디오 꺼진 줄 모르고 저 혼자 설명하고 있었는데. 네. 예, 리미트, 그냥 7의 n분의 1승,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나눠서 7의 n분의 1승 곱하기, 또 이거를 그냥 나눴습니다. n의 n분의 2승이니까, 음, 요거는 n분의 1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n분의 1은 0이 되니까 이거는 1이 될 거고, 음, 그리고 이거를 해보면은 리미트 음, n의 n분의 1의 2승이니까, 음, 1의 2승이라, 결국엔 1 곱하기 1이어서 1이 된다라고 풀긴 했거든요. 음. 음, 7의 n분의, 오케이. 네. 예. 7의 n분의 1승이니까 0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음, 1이 되고, 뭐, 이렇게 음, 해서 풀이했습니다. 예. 네. 7이 아니라 1이 된다고요? 정답이? 네네. 7의 0승이니까 1이다. 그렇게 예, 말씀하신 것 예, 같아요. 예. 왜냐하면 7의 n분의 1로 간다고 치면 n이 그, 그러니까 7을 무한대로 이렇게 제곱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7이 앞으로 뛰어나올 수가 없어요. 뛰어나올 왜 수가 없어. 그냥 그렇죠? 1로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7 곱하기 n 제곱에 루트 n의 루트 n 꼴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7로 이렇게 7을 앞으로 뺄 수가 없어요. 요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7을 무한대로 제곱근을 해버리니까 결국엔 1에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요거를 할 때 리미트 7에 요 값은 리미트 7에 n분의 1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음,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하고요. 그리고 7에 0승이 되는 거라서 1이 돼요. 그러니까 7을 무작정 이거 뺄 수가 없어요. 7의 0승이요? 예, 예, 7에 0. 동의합니다. 예, 예. 네. 이거는 7을 앞으로 뺄 수 있는 이게 정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풀었고, 이것도, 예, 네. 뭐, 그렇습니다. 뭐, n의 n분의 2승이니까, 뭐, n분의 1을, n의 n분의 1승을 제곱하니까, 1 네. 곱하기 1의 제곱에 하니까, 1이 됐던 것 같아요. 음. 동의하시나요? 네. 여기도 제가 한번 글씨가 지금 아, 제가 네. 한번 정리하면, 음, 그냥 이렇게 따로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이렇게 돼서, 그렇네. 음, 앞에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리미트 같은 경우에 수렴하는 경우에는 리미트를 적용시켜줘도 되니까 이 부분은 0으로 간다고 할 수 있고 리미트 n분의 1. 요 위에 것에 의하면 이거 왜 그런지 또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숙제로. 그쵸? 네, 혹시, 그, 생각해 그, 보셔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 선생님, 공격은 아닌데, 네, 그, 네, 리미트 있잖아요. 네. 리미트 다음에 괄호를 이거 좀 해줘야 되나요? 곱하기니까 그냥 안 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왜 근데 합시다. 괄호를 안 하면 이게 리미트 하나만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별개의 상수라고 볼 수 있을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곱하기니까 음, 안 했는데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가니까 7에 0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된다. 음. 1. 아, 아, 이거 분수지수도 했어야 됐네요. 저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저 생각을 못 해갖고 루트 7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런지 지금 모르는 거 맞죠? 네. 그 그러니까 부분. 불 친 거 말씀이세요? 모른다는 네, 거? 이 부분. 그쵸? 숙제. 네. 네. 아니, 꼭, 뭐, 의무는 아닙니다. 그냥 주중에, 좀 약간 수학이 고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네. GPT한테 어, GPT 안녕? 하고, 이거 왜 이러니? 화학이 밥, 고플 때가 있나요? 밥 먹으면 혼자 먹을 때, 참 대화할 사람도 없고, 아, 정말요? 그럴 때 있잖아요. GPT를 꺼내서, 이거 아, 설명해 줄래? 저는 아직 그 음, 정도 경지는 안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저도 아닙니다. 어, 저는 3, 4번 문제, CD2번 문제를 못 풀었었는데, 어. 뭔가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결국에는 식 변형을 해가지고 저희가 저 맨 위에서 첫 장에서 나왔던 그 기본형으로 좀 돌려보낸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문제가 조금씩 다 풀리는 것 같아서 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기본형을 그러니까 그 중에 저희가 이해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 그거를 네네. 좀 생각을 해와서 GPT와 얘기를 해와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기본형으로 환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요 그런 틀로. 식으로 지금은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음, 네. 공유 중지를 할까 이제? 네. 그리고 레코드를 오늘 여기까지 레코드 하겠습니다.